네, 강프로입니다. 자, 태성 한번 볼게요. 태성 오늘 10% 빠집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10%씩 하락하는 상황에 되게 악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종목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굳이 하나 왜 빠지는지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한 가지 이유예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격이 발생하고 이격이 발생하면 이격을 좁혀야 됩니다. 그 좁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고가 돌파하는 종목들만 공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실제 좋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르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태성의 지금 시가총액은 3천억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는 대략 50% 정도 삭감해서 볼게요. 50% 삭감해서 보면 3천억에서 1,500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2배 성장을 이 기간 동안 했느냐? 최소한 1분기에라도 했느냐? 보면 실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뭔가 성장한 것 같죠. 근데 적자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나왔을 때 23년도에 적자니까 22년도, 21년도의 실적을 보면 그래도 나오긴 나왔죠. 40억, 20억, 2년 평균 30억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30억에 시가총액 3천억이면 지금 100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이게 뭐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주식 못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 구조를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즉 앞으로 성장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종목만 골라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태성은 왜 올라가요? 유리기판. 그렇죠? 뭐 동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리기판입니다. 철저하게 유리기판만 딱 보셔야 되고 반도체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어떻게 보는지 가격 요건에 맞춰서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을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다른 상황이나 뭐 그런 내용들은 보지 않게 될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일단 태성을 어떻게 매매했습니까? 확인 매수, 매도 10%, 확인 매수, 매도 50%.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했죠. 자,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켰던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자, 지금 AI 시대가 왔고 AI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그냥 던져놓으면 사갑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근데 너무 많이 팔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하고 효율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발열이 줄어들고 전기도 적게 쓰고 환경도 지킬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인데 여기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유리기판입니다. 왜? 일반 PCB보다 전도율이 높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유리기판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뭐 뛰어난 뭐 물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함이 아니라 그냥 그게 시장에서 먹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가에 살 수 없다. 근데 쭉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3,000원부터 14,000원까지. 그렇죠.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이격이 발생을 했고 이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중간에 그냥 판 겁니다. 저는 고가를 잡을 수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저가에 잡을 수 없고 고가에 정확히 팔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돼요?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50%씩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자, 태성 말고 다른 종목군들을 볼게요.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물리는 구간도 있고 내가 손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 모든 종목군들은 비싸다.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우리는 비싼 종목을 골라서 사자. 그랬을 때는 내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녹아져 있는 그런 주식만 사게 된다. 하지만 내가 손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타점을 잡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전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타점을 공개한다는 건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군들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매수매도 25% 14%쭉 내려오면 더 있습니다. 뭐 26, 22, 28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그쵸? 3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올라오는 부분을 공략했을 때 내가 매수, 매도 정확하게 75%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나는 절대 보지 않는다. 이 부분은 깔고 보시고요. 이 내용을 제가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박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한전선이나 덕산테코피아 이런 종목군들 오늘 공략에 들어갔고요. 요것도 결과를 한번 보면 명확히 나오는 게 덕산테코피아. 그쵸? 자,
제가 매수하고 내렸습니다. 근데 매수를 더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항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7%씩 손절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쭉 내려보면 뭐 7% 수익, 37% 수익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가를 봐야 되는지,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태성을 보면 정확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럼 지금 조정받는 건 왜 그래요? 미래 가치를 너무 빨리 반영을 했으니까. 그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적은 늦게 따라오죠. 근데 그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안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조정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원래 뭐 이제 올라온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바로 급락 나오고 실적 안 나오네 얘네, 이렇게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올라가는 과정에서 특정 그 시장에서 인정할 만한 가격대가 있을 거고,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내려가 봐야 알아요. 그 내려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할 건지. 근데 저는 매도를 추천드리고, 태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보유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고가를 잡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치고 다음날 매도했다. 그래서 50% 수익을 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했다. 그렇죠? 태성 정확하게 치면 정확하게 6월 3일날 공략한 내용이 나오고, 이 밑에 YC나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그렇죠? 5% 손절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밑에 내려봐요. 8% 수익, 17% 수익, 쭉 내려보면 20% 수익,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당연히 태성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 내용까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태세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는 2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실제 매매한 구간을 보면 전부 다 2주 안쪽으로 다 끊어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쪽으로 내가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반등 확인이 필요하다. 반등 확인은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태성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다. 가격을 보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지 말자. 그렇죠? 가격에 매몰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이 종목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 종목, 그렇죠? 태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서 B라는 사업을 하는데 B라는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내가 환상에 빠지면 그게 안 됐을 때 대안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 답이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